실転금 받았다는 거 안 한 거지. 그렇게 할 거면은 용접 배워가지고 저 호주 가야 돼. 지금의 용접의 학문은 화학 물리를 할 줄 모르는 건 선진화되는 용접이 앞으로는 전 세계의 IT 업계를 능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선박 건조 맹장이라면 주로 뭐냐면은 강제, 용접, 주로 이제 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선박 건조 용접은 보편적으로 배를 바닷물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강도가 좀 센 강제 재질을 가지고 용접하는 거라서 조금은 까다로운 용접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접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15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가난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기술을 배우자. 중학교 다닐 때는 동네 아저씨들, 삼촌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은 막 시골에서 논을 사고 소를 사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분이 무슨 일을 할까 하니까는 배관 용접, 또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그런 역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인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춘기 때 그럼 나도 용접 좀 배우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방학 때 가출해서 용접을 배우자 해서 용접을 길에 들어섰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과연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기능훈련반에 들어갔어요. 기능경기대에 나가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용접, 배관 용접, 철골 구조, 뭐 다양한 그 경험을 그때 얻었죠. 학교 선생님의 배려 덕분으로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입사를 해서 그 선배님들한테 혹독한 겨울에, 여름에 더운 날씨에 블록 밑에서 배웠죠. 근데 제가 맹장이 선정되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회사 업무에 연관되게 개선 개발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그런 쪽에 제가 이제 많이 좀 업무 과정 중에 내게 됐었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맹장을 한번 도전해봐라. 용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3D 직종이라고 3D 업종이라고 많이 합니다. 첫째,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근데 사실은 그 기능이 엄청 중요한 뿌리 산업의 기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용접이라는 트렌드는 많이 선진화됐었고 많이 진보화됐어요. 로봇 용접도 들어오고 또 게리지 용접도 들어오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동 용접이 많이 됐는데,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접을 배워서 오늘날 까지 이르 왔습니다. 그러한 진보적인 것, 선진화되는 용접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의 IT 업계를 능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용접은 유일하게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손기술이, 미세한 손기술이 그런 걸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띄워요. 그 용접이 용접 접합 부분이에요. 대형 수출하는 상선, 컨테이너, LNG 운반선 다 용접의 구조물이에요. 거기에 자동화가 100에 90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10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IT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용접이에요. 사람의 숨은 숨결에 숙련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용접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 발전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선입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 애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용접을 안 가르치려고 해요. 용접이 힘들었던 그런 잘못된 화전이다. 40년,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까 제가 말한 로봇이라든지 자기의 숙련 기술만 하면은 평생 80, 90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용접 부분이랑 하나, 누구나 참 쉽게 할 수 있는 전 국민 직업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많죠. 제가 사실은 보람을 느낀 적이 회사 재직할 때 LNG 운반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들 배 길이가 400m 넘어요. 마지막에 용접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클라이언트 발주처에서 이거 안 된다 할 때 제가 서울대 나와서 높은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현장 경험이 많은 제가 설명해주고 신뢰를 쌓아주고 짧은 영어지만 그렇게 보여주면 그분들이 그래 넘버원이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엄청 많이 배운 석박사들보다 제가 오히려 더 현장 스킬을 많이 가진 제가 더 보람이 있을 거고, 제가 산업 현장에 쌓았던 기술을 학생들한테 좀 한번 더 소개시켜주고 이런 직업의 선택, 진로에 대한 선택을 좀 폭넓게 좀 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 제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연금을 받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한 400 넘습니다. 1년에. 대한민국 맹장 기술사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 인생 2망의 히든 카드를 던졌어요. 물론 회사에서 못 가게 말렸습니다. 중요한 포지션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 고집은, 엔지니어 고집은 꺾지를 못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가감하게 왔었고, 회사 다닐 때보다 연봉은 적습니다. 그건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었고 제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미국의 핵 전투기가 항공모함이 용접에 기초 용접에 결함이 나서 3조 5천짜리가 바다에 못 띄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국이 핵 잠수함이 깔아앉았죠. 언론에 나왔어요. 신문에.
네, 그런 것보다라면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항상 그래요. 기초학문에 기초 뿌리 사람이 용접에 기초를 단단히 다져라. 그 다음에 선진화된 기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따라서 배워야 된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라. 공부를. 과거의 용접은 그냥 일반 용접이었어요. 지금의 용접의 학문은 화학 물리를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화학 물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접이 학문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가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가기술 최고 자격증을 따라. 기능장이든 기술사든. 그러면 너가 타업에 올라가 있어. 또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선후배 아닌 동료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면밀의 5년, 10년 뒤의 목표는 제가 책을 써서 우리나라 선박 건조에 대한 용접 부분에 좀 더 체계화되고 선진화된 그런 기술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책에 나와 있자 노하우를 좀 하나 집필을 해서 남기고 싶고 그걸 통해서 후배들 명장을 국가기관 산업에 또는 K조선에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제 꿈입니다.